제가 이제 워낙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마땅하지만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어제 이제 집에 가서 지금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봤지 내가. 워낙 걱정이 많으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말 하나? 아니 뭐 합리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보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네. 다 들어봤어. 그런데 어때요?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너무 허접해. 그러니까 허접해도 보통 허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 아니 내가 그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 겁나서 인용을 하겠냐. 오 멋진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부지법 폭동으로 91명이 구속이 됐어요. 91명. 그리고 걔네들이 겁나가지고 거기서 다 변명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어떤 정치인도 걔네들을 못 도와줍니다. 걔네들은 인생 끝났어요. 어떻게 도와줘 그거를? 예. 그러니까 난 오히려 정반대지. 그걸 봐가지고 폭동 이제 못 일으킨단 말이야. 인생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인용으로 가야지. 확실하게 오히려. 가야죠. 그렇지. 예. 그리고 그나마 또 나름 과학적으로 윤석열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네. 이게 제일 과학적이야. 그나마 뭐냐. 네. 4월 4일 선고일을 지정했다. 요거는 4대4 기각이다. 진짜입니다. 이거 뉴스에도 많이 다뤄요. 이거는. 진짜야. 너 찾아봐. 고성국도 그 얘기해. 의미를 담았다. 네. 그렇게 힌트를 준다는 거야. 힌트를. 진짜라니까. 한번 찾아봐봐.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봤는데. 5대 3이면 5월 3일 날하고. 5월 3일. 6개이면 큰일 날 뻔했어. 6월까지 기다릴 뻔했어. 6월까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네. 조심스럽게 다가서야겠습니다만 네. 나는 사실 좀 확신을 하게 됐어요. 가증스럽다. 확신을 하게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금 더 확신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2부는 뭐 참는 법이 일절 없고요. 그리고 2부는 윤석열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됐거든. 네네. 그때부터 8대 0이라고 했던 거야. 그때부터 탄핵 숫자 가결되자마자 하자마자 이건 8대 0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지금까지 그 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최강욱 인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네. 죄송 여쭤보기가 죄송했는데. 근데 그 저쪽 그 유튜브 많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각하된다는 거예요? 기각된다. 각하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경원 그렇게 해버리면 나경원은 외로워서 어떻게 그 마음은. 네. 나는 그거라도 좀 그 사람들 통일했으면 좋겠더라고. 지금은 근데 거의 기각이에요. 예, 주장하는 게 거의 기각이고 대체로 4대4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4대4. 네, 4월 왜냐하면 4일이라. 4월 4일이기도 하고 왜냐면 5대3은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이제는 좀 아나 봐요. 예, 5대3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하잖아. 어제도 우리가 다뤘는데 마흔 좀 불가능하거든. 왜냐 그 위헌적 판결이 되거든. 그래서 그들도 그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없고 4대4 기각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윤석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지금 일치가 안 되고 갈라지고 네. 국힘 내부에서도 법률가라는 것들끼리 다 갈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됩니다. 이거.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히히 노형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형이 아니고. 형이 아니고 노영희. 노영희. 고맙습니다. 계엄군들이 국회에 케이블 타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건 팩트죠. 그렇죠. 네.
케이블 타이는 사람 체포용입니다. 요것도 팩트입니다. 실물도 받고. 예, 요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문을 묶는 용도로 들고 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헌재에 나와서 했었죠. 맞다. 네. 그 김현태의 새빨간 거짓말 다시 한번 듣고 옵니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예, 목적입니다. 사람 요거 새빨간 와. 거짓말입니다. 네. 12월 3일 밤 11시 54분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는요.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취재를 하려고 국회 본청 앞을 뛰어갑니다. 네. 그러자 계엄군을 맞닥뜨려. 근데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우리 유지웅 기자를 포박하려고 했어. 아, 근데 실제 근데 그게 너무 다행히 국회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 장면을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유지웅 기자가 이분이요? 예, 11시 54분입니다. 저 때 이제 그 촬영을 하려고 막 뛰어간 거예요. 저 너무 위험해 근데. 저 휴대전화, 저 반짝 빛나는 거 있죠. 네. 휴대전화를 뺏겨요. 근데 유지훈 기자가 계속 저항을 해요. 오, 꺾네. 꺾고 이제 끌고 갑니다. 야. 다리도 걷어차. 다리 걷어차고 끌고 가. 그 총을 들고 있는 계엄군들이. 야, 그리고 이제 저항을 하니까 자 이제 케이블 타이 꺼내가지고 포박을 시도합니다. 와. 근데 워낙 완강히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아, 저 땡기는 게 막 묶을라. 네. 근데 저기서 이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게 버렸죠. 그리고 새로 케이블 타이를 새로 받습니다. 무조건 포박하려고 하는 거죠. 또 새로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해서 실패를 하고. 근데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씨라고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뭐 예산안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기사 처리해야 되겠다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척살이라고 해서 국회 정문의 봉쇄가 바로 이뤄졌고 저는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까지 출입 통제하면서 보좌관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고요. 이제 헬기 세대가 상공으로 지나가서 국회 운동장 쪽으로 사라지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계엄군 헬기고 곧 들이닥칠 거다라는 걸. 그래서 본청 쪽으로 뛰어갔는데 이제 본청에 뛰어가서 보니까 2층 정문 쪽에 그 보좌관들하고 나중에 그 계엄군 충돌하는 그 지점에는 취재진들하고 보좌관들이 막으려고 서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있으면은 본관 좌우 측면이라든가 후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유리창을 깨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에서 모든 언론이 계엄사 통제를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살이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그 반국가 세력의 일부로서 척살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를 한 곳이라. 네, 그래서 제가 본관 우측으로 코너를 돌아서 가니까 그 CCTV 상에도 보이는데 계엄군이 이제 그쪽으로 딱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집결한 지 한 1분 정도 됐을 타이밍에 제가 지나가거든요. 네. 지나갔을 때 사실 그 인원들을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 사실 지나쳐 갔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앞에서 찍는 건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핸드폰 빼앗기는 기둥 오른쪽까지 제가 가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서 촬영을 했고 일부러 지나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발견했는데 거의 10초 안에 바로 달려들어서 한마디 뭐 설명 요청 없었습니다. 바로 몸 꺾고 네 그냥. 명이 뭐 집단 뭐 폭행이었죠. 왜냐하면 몸 꺾었으니까요. 네. 핸드폰 빼앗기고 이제 기둥 뒤쪽으로 해서 본관 벽면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끌고 가는데요. 그 영상도 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영상에는 나와 있는데
저 기둥 뒤쪽에서는 이제 제가 발을 걷어 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가 질질 끌려가니까 한쪽 발만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쪽 발을만 있다는 걸 특임 단원이 포착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걷어 차는 식으로 이제 발 그럼 지면에서 다 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쪽에서 붙잡고 있던 특임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준 게 아니라 끌고 가는 끌고 가는 거거든요. 거지. 그래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본관 벽면까지 밀어붙여서 배가 닿은 상태로.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제가 당시에 워낙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니까 그럴 수 있지. 10초 만에 달려들고 저기까지 가서 케이블 타이를 바로 가져오는데 1분입니다. 저 처음 발견한 이후로.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이제 포박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렇죠. 그 아 순간.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전 그 정도일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여기서 다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가 결과적으로 체결이 실패해서 망가져서 계엄군이 버리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형태도 CCTV에서 식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엄군이 제 추측으로는 본관 진입 명령 받은 것 같습니다. 저를 풀어준 직후에 바로 본관 정문 쪽에 보좌관들 모여 있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쪽가 숨거든요. 전원이. 그러면 이제 진입 명령을 받고서 이쪽에서 진입 시도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풀려난 직후에 진입 시도를 하면서 보좌관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새로운 보시면. 임무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기자님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나 보네.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저렇게 밀어붙이고 하던 벽이 그러니까 저 네네. 국회 도서관 쪽 벽인 거죠? 그렇죠. 기준으로, 네. 정면 정책위 기준으로. 의장실이 있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옆으로 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옆쪽 벽.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서 막 내가 기자다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토마토 기자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기자라고 하면 더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근데 그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폐용 중인 기자증이 당직 근무 중이었으니까 네. 국회 출입 기자증이 CCTV에도 보일 정도로 그 어둡고 흐린 화질에서도 보일 정도로 다들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자라는 게. 네, 그렇죠. 제가 말 안 해도 사실 알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쳤어요, 안 쳤어요? 겁나서 소리도 안 나왔어요? 전 사실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볼 네. 때는 당시를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지금 계엄이 선포가 됐고 총을 든 건 계엄군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 제정신이겠어? 지금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안 되고 되지. 그 당시 그렇지. 선포됐을 때 그 공포감. 근데 이게 지금 버퍼링 때문에 영상을 다들 못 봤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우리는 지금 이게 다 해제된 다음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저기서도 계속 찍네. 저기서 찍어. 근데 이게 순식간에 거의 1, 2분 안에 그냥 네, 1, 다 2분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발견, 갈취. 네. 와우, 저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우리나라 최고 특성. 그러니까 너무 힘이 완강하더라고. 와, 줄줄 끌려. 저 끌고 가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을까? 본인도 근데 갔다 왔어요. 그 잡담 좀 그만하시고요. 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저항을 해서 그나마 포박에 실패합니다. 야, 저렇게 써놓고 문 잠그려고 갖고 간 거라고. 김현태. 저 뒤에 있는 문 잠근다는 얘기지 김현태는. 소박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몰려 있는 데 말고 조금 외진 데에서 저렇게 맞습니다. 지금 당한 저기는 거잖아요. 외진되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가 되고 기자님을 여기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풀어준 것도 아니야. 근데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삭제는 했나요? 네, 제가 풀려나기 직전에 이제 바로 빼앗긴 다음에 풀려나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못 받고 있다가 풀어줄 때서야 돌려주는데 네. 제가 바로 확인해봤죠. 네. 확인해봤는데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지운 다음에 휴지통에서까지 지웠습니다. 그걸 계엄군이 한 거예요? 네. 근데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포박을 하려 그래요?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아무 사유도 나잖아. 없으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묶으려고 그러는 거야? 미라한다 고지 같은 걸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 처음 들은 말은
케이블 타이 가져와였습니다. 와. 아무런 뭐 네. 내가 왜 널 체포한다 이런 말도 네, 없이. 케이블 타이 네 맞습니다. 케이블 자, 타이 그러면 가져와. 이거 되게 중요해. 봐봐. 이거 케이블 중요한 부분인데. 보자마자 케이블탑이 가져와라는 거는 얘네들은 체포의 목적으로 무조건. 나온 그렇죠. 거야. 맞잖아요. 좀 그렇게 그리고 좀 꽤 많은 숫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네. 때는 내려와가지고 한 무더기로 거기서 지시를 기다리면서 쟤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미 얘들은 자기 위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역할 분담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잡죠. 그리고 보자마자 케이블타이 가져와. 이거는 체포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아무 지운 이유도 영상 그냥 복구는 하는 혹시 안 거잖아. 했어요? 자기가 찍은 영상. 포렌식 예. 네, 같은 그거 사실 검찰에 맡길까도 지금 고려하고 있긴 한데 예, 예. 제 업무용으로 쓰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아니, 검찰에 하지 이제 마시고 포렌식 업체 같은 있잖아요. 데 업체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포렌식 맡겨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 네. 한번 고려해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럼 회사 돈으로 복구해야지. 그래. 아니, 근데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지. 저 CCTV를 국회에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회 CCTV입니다. 근데 왜 저거를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뒤늦게 그래서 양규백 의원실에다가 요청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네. 자기네들이 우리 얼굴 나오고 우리 개인정보가 저렇게 유포되면 침해된다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우리라는 게 실공실에서요? 누구예요? 우리가. 저쪽 그 계엄군. 아. 그 사실관계 말씀드릴까요? 아, 네네네. 아, 그걸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아, 당사자가 내 있는데. 말이 틀려요. 아, 내 말이. 일단 당사자. 12월 3일 이후에 저는 바로 영상을 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헌재에서 김현태 단장이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2월 5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네. 문 봉쇄용이고 그 우리는 일방적으로 뭐 폭행 당했고 전혀 뭐 그런 걸 행사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 없었다고 했죠. 그 말 듣고서 제가 당사자인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용납할 수 없고 어, 그래서 그러네.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서 네. 제가 영상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쳤고 네. 도움을 줘서 방호과에 국회 방호과가 CCTV 담당하는 부서인데 네. 직접 가서 당사자로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 뭐 이게 고소를 해서 이게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엔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군이 나오는데 계엄군의 개인 정보도 CCTV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계엄군한테 제가 제3자잖아요. 제3자한테 그냥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반출할 수 없어서 이거를 되게 그 이후에 이제 또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찰 국수본 특수단이 내란죄 수사 주체니까 그쪽 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그쪽이 수사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 그렇죠. 자료 요청 좀 해달라. 네. 근데 당시에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됐다는 얘기를 여러 복수의 의원실을 통해서 들었고 기사로도 썼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검찰로밖에 갈 수 없겠다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는 또 수사할 수 없겠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 제가 고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처음이니까 민변에 제가 도움을 좀 요청해서 민변에서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김규현 내 동생인데. 네. 네. 김규현 변호사님 비롯한 변호인단을 좀 구성해가지고 고소를 네. 도와줬고 법리 검토 통해서 3월 25일자로 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해서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국회 측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온 거고. 어제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내 말이 맞았잖아요.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네네 맞았어요. 네. 이게 우리 그 헌법 재판관님들이 이 영상을 좀 보고 이 결론을 지었으면 아니 중간에 어땠을까? 슬쩍 지금 지나갔는데 아까 진정을 제기하시니까 네네. 그걸로는 수사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맞습니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지. 아니 진정으로 저 중요한 상황을 그러니까요. 내란 수사하는 곳에 그럼요. 주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진정을 안 하더라도 지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고 그렇지. 반색을 하고 가서 확보를 하려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진정을 안 합니다. 그게 걔들의 진정성이야. 하기 싫었던 거야. 아니 그 뭐 누구는 막 일기장까지 뒤지고. 그러니까.